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나스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봤죠?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이 정도까지 설정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WOL이라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죠. WOL은 Wake on LAN의 약자로 외부에서 원격으로 랜선을 통해 PC의 전원을 켜는 기능이에요. 근데 나스는 계속 전원을 켜두면 되기 때문에 굳이 쓸모없는 기능이긴 하죠.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놀로지 UI에서 제어판, 여기서 하드웨어 및 전원, 랜 1에서 WL 활성화 이걸 적용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스의 전원을 꺼볼게요. 그리고 나스의 키보드랑 모니터를 연결해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주세요. 바이오스에서 WL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해요. 에즈락의 메인보드는 PCI 디바이스 파워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달라요.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IP타임 제어판에서 특수기능, 여기서 WL 기능, 다음 맥 주소 옆에 돋보기 표시를 클릭해서 나스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WL 등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IP타임 제어판 상에서 나스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나스가 잘 켜지죠? 그럼 이번엔 스마트폰에서도 WOL 기능을 써볼게요. 그럼 IP타임 제어판에서 보안 기능, 여기서 062 접속 보안 관리, 원격 포트 하나를 추가해주세요. 포트 번호는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IP타임 WOL이라는 앱을 설치해주세요. 설치하신 앱을 실행시키시고 062 수동 추가, 외부 네트워크 062, 062 이름은 아무거나, DDNS 주소를 입력하시고 원격 접속 포트는 아까 등록했던 포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062 추가가 완료돼요.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하여 나스를 한번 켜볼게요. 다음으로 SSD 캐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스의 저장 장치로 주로 사용되는 하드디스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정보를 저장해요. 반면에 SSD는 이렇게 생겼어요. SSD는 이런 낸드 플래시라는 반도체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럼 이 하드디스크와 SSD의 속도 차이는 SATA3 하드디스크와 PCI 3.0 NVMe SSD를 기준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요. 하드디스크와 SSD의 속도 차이는 실제로 나스에서 데이터를 읽었을 때도 그 속도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SSD를 사용하여 나스의 저장 공간을 구성하면 좋겠지만 나스는 대용량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SSD가 비싸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로 구성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하드디스크의 속도적인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 캐시용 SSD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럼 이제 캐시용 SSD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나스의 전원을 끄고 SSD를 장착한 다음에 다시 전원을 켜주도록 할게요. 그럼 캐시 SSD를 적용시켜 볼게요. 저장소 관리자에서 맨 아래 SSD 캐시, 생성, 여기서 읽기 전용 캐시, SSD가 하나라서 읽기 전용밖에 안 돼요. 디스크를 선택해 주시고 순차적 IO 건너뛰기는 선택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적용시켜 주세요. 그럼 먼저 SSD 캐시가 없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파일 크기는 약 4GB가 넘는 파일이에요. 파일이 약 1분 45초 만에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럼 이번엔 SSD 캐시가 있는 상태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이번에도 시간이 1분 45초 정도 걸렸네요. 두 번째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다운로드 하면서 정보들이 SSD로 다 옮겨졌을 테니까 이번엔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지겠죠? 두 번째로 다운로드 하는 것도 다운로드 시간에 1분 45초 정도 걸렸네요. 뭐 큰 차이 없네요. SSD 캐시 있나 없나? 그럼 이번에 캐시 SSD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SSD의 볼륨을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생성된 볼륨에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이번에도 파일은 동일한 파일이에요. 이번에도 다운로드 시간이 1분 45초 정도 걸렸네요. 이쯤 되면 하드디스크나 SSD나 크게 차이가 없네요. 이 결과값에서 보듯이 하드디스크와 SSD는 크게 속도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아마도 하드디스크와 SSD의 속도 차이보다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나스의 읽기 쓰기 속도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SSD는 팔아가지고 영상 찍을 때 이 SSD로 대체합니다.
근데 제가 나스를 좀 사용해보니까 하드디스크 말고 SSD로 저장 공간을 구성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나스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드디스크를 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나스를 사용할 때 하드디스크에 다시 전원을 인가하겠죠? 근데 하드디스크는 전원을 인가하고 플래터 디스크가 다시 회전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 시간 딜레이 동안 나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반면에 SSD는 그런 시간 딜레이가 없다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근데 저 같으면 SSD 말고 하드디스크로 저장권을 구성할 것 같아요. 그 시간 딜레이가 있어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는 하드디스크 2개를 사용하여 레이드 1을 구성했죠. 하지만 레이드 1은 되게 효율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드디스크 3개를 사용하여 레이드 5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드 5는 두 개의 디스크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이드 1과 달리 3개 이상의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사용하여 하드디스크 하나가 고장나도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해줘요. 또한 레이드 5는 전체 하드디스크 용량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레이드 1과 달리 전체 하드디스크에서 하드디스크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용량을 전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효율성이 훨씬 좋죠. 그럼 이번에 레이드 5를 구성해 볼게요. 하드디스크 3개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는 핫스페어로 쓸 거기 때문에 남겨주세요. 레이드 5를 선택한 후 디스크 검사는 안 할게요. 오래 걸리니까.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드 5로 디스크 그룹이 생성돼요. 레이드 5에도 이렇게 볼륨을 생성할 수 있어요. 레이드 5에선 하드디스크 2개가 고장나면 데이터가 날아가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하나가 고장났을 때 바로 새로 고장나지 않은 하드디스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핫스페어를 구성해 주도록 할게요. 저장소 관리자에 있는 핫스페어에서 위쪽에 있는 관리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할 디스크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핫스페어가 구성이 돼요. 다음으로 하드디스크 4개를 사용하여 레이드 6를 구성해 볼게요. 레이드 6는 한 줄에 하나씩 페리티 비트를 저장하던 레이드 5와 다르게 한 줄에 페리티 비트를 2개씩 저장해요. 이 경우 한 번에 2개의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레이드 6는 전체 하드디스크에서 2개의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용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레이드 6를 구성해 볼게요. 디스크 그룹에서 생성, 여기서 하드디스크 4개, 그리고 레이드 6 이걸 선택하시고 디스크 검사는 안 할게요. 이번에도. 이러면 레이드 6가 구성이 돼요. 또한 시놀로지 UI에서 레이드 10도 구성할 수 있어요. 레이드 10은 레이드 1으로 구성한 2개 이상의 디스크 그룹을 레이드 0로 묶어요. 레이드 1의 안정성과 레이드 0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저장 공간 구성이에요. 레이드 0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레이드 10을 구성하려면 하드디스크 4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레이드 10을 선택해주시고 이번에도 페리티 이관성 검사를 건너뛸게요. 이렇게 레이드 10이 구성이 완료되었어요. 지금까지 저장 나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것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직접 따라 해보시면 저장 나스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 맞다, 영상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주제 말고 흥미롭고 재미난 실험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놈은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